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슬슬 헬스장 다니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썩 안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니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죠? 예,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본인이 볼통통 기자라 말 듣기 싫다고 그 말 듣자마자 딱 헬스장 등록했는데 결국 효과는 없네요. 요즘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냥 볼통통 남매로 같이 해요, 그냥. 네, 예, 나랑 같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분은 왜 이렇게 토론을 가지고서 그냥 맨날 날짜를 바꿉니까? 원래 처음에 이재명 후보하고도 양자 토론 하겠다라고 했다가 양자 토론 뭐 날짜를 또 옮겨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난리를 치다가는 또 결국 민주당 너네 때문에 못하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사자 토론은 끝나고 난 다음에 난 뭐 이런 토론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윈이야. 내가 위너야. 1등이야. 막 이랬는데 8일날 예정되어 있던 이 토론에 대해서 또 갑자기 뭐 건강이 어떠느니 뭐 JTBC가 좀 편향적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갑자기 또 날짜를 2, 3일 늦춰달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국민의당 핑계를 또 대면서 이제 11일로 다시 정리됐다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죠. 국민의당 지금 화났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어쨌든 이번에 왜 이렇게 날짜 바꾸느냐. 혹시 11일 날이 소나무 날이냐? 안 돼. 우리가 찾아봤더니 소나무 날은 아니라는 거야. 아, 그러면 길일이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나 봐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 토론 어떻게 된 겁니까? 2차 토론이 이제 11일에 열릴 수 있냐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그동안 뭐 주최 측 편향성 문제, 건강상의 이유 등을 거부를 했었는데 네. 어제 입장문을 내고 11일에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예, 네. 그래서 성일종 의원이 입장문을 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이 관훈 토론 일정을 이유로 사자 토론 진행을 늦출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네. 후보 때문이라는 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네. 국민의당 측이 이러한 요구를 한 건 사실인데 이게 최종 협상 결렬과는 아예 완전히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그렇죠.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관련해서 뭐 피하고 말고는 없다, 뭐 내일 저녁 해도 당장 상관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건강상의 이유도 협상 결렬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했죠. 여겨졌는데 네.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협상 결렬된 당시에 기자들과 윤석열 후보가 술을 이제 소맥을 여러 잔 마셨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건강이 안 좋아서 토론까지 미뤄야 된다. 약속을 미리 해놓고 다 날짜 정해놨던 그 토론을. 네네.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제주도 가서 그렇게 잘 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아플까요? 아플 예정일까요? 이제 이랬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또 기자들하고 술도 드시고 네. 한 거 보니까 전혀 이 건강 이상 예정설은 사실이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쪽 입장으로는 뭐 기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기침이요? 건강 이상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님, 제주도에서 폭탄 좀 하시대요. 김상철님, 11일 서결이 혼자 해라. 이러고. 남조광진님, 법사도사 무당들이 날 잡느라고 고생하나 봐요. 이러고. 야, 이거 진짜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리고 특히 뭐 기자협회도 편향적이다. JTBC도 편향적이다. 아마 채널A랑 TV조선이 없어서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제가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맨날 날짜를 바꾸시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아니면 또 딴 사람 핑계대고 이러는 것 같아서 그거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참네요. 지난번 토론회 끝나고 나서 저희 식구들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갈려있다 우리 식구들은. 근데 후보가 다 바뀌었어요. 갈려있던 분들이. 네, 저랑 반대편에 있던 분들이 다 바꾸더라고요. 역시 그래도 지성인들이에요. 우리 식구들은 좀. 자,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설마 정말 날짜 때문에 그럴까요? 아프시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아픈 사람을 또 붙들고 이렇게 너무 또 비아냥거리는 건 옳지 않아요.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들하고 잘 협조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봅니다. 김만배 씨의 추가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와, 이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지난번에 일체 공개했던 것보다도 내용에 뭐 욕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하고 엄청 친한 사이처럼 보여. 왜냐면 이런 욕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이 내용을 직접 밝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열린공감 TV가 어제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네.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네. 대목에서 에이 뭐 같은 소리 하면서 욕설이 있었는데 이제 뭐 김만배 씨가 형 판단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형 판단이 맞았다? 열린공감 TV에 따르면 일단 윤석열 후보자가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 김만배 씨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대출 비리를 묵인해준 주인검사가 윤 후보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김 씨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한 것도 공교롭다. 돈을 받아먹은 사람이 진범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렇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후보와 이제 김만배 씨의 관계가 의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네. 매우 깊숙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둘 간의 관계가 좀 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상갓집에서 네. 살짝 눈인사하는 정도이고 뭐 그 사람이 기자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10년 정도 사이에 전혀 교류가 없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주로 10년을 텀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그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의 관계도 10년 동안 아무 연락 없었어요. 이랬는데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죠. 네. 이번에도 김한배 씨를 하나도 안 친해요. 10년 동안 연락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10년 동안 연락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고 윤석열 후보자가 자기한테 말했다라면서 김만배 씨가 화내는 거. 그리고 막 욕을 해요. 에이 뭐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형이 다 맞았어 이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윤석열 죽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게다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또 김만배 씨가 사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는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 돈 받는 사람이 범인 아니냐라고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걸 생각해 보면 윤석열 후보도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허풍을 떤 것이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허풍 떠는데 이렇게 욕하고 막 허풍을 이렇게 한두 번 떠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하고 떠는 데다가 중간에 보면 다른 사람하고 전화 통화도 열심히 하던데 네네네. 다른 사람 전화 통화도 있는 데서 그렇게 그럼 그 사람한테까지 허풍을 떨었다는 거야? 무슨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왜 그래서 이제- 허풍을 이렇게 네. 떨죠 자기네끼리? 민주당에서 이제 윤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 그분이 누구냐 가지고 그렇게 3개월을 네. 내내 울고 먹었잖아. 근데 결론은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아 참네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 어쨌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직접 대답하시고 잘못한 거 사과하세요. 그 사과 잘하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만 그 인도 사과인지 개사과인지 그런 거 우리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소유의 아파트 이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에 처음에 이제 이게 306호인가요? 여기가 네. 과거에 전세권 설정 이게 삼성에서 7억짜리 전세권 설정해 놓은 게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거 7억 혹시 삼성에서 뇌물 준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 아파트가 되게 그 당시에 비쌌는데 네. 겨우 7억밖에 안 된단 말이냐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 나오기를 삼성전자는 그 자기네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집을 빌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 306호의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동포가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사실은 빌려서 사는 곳이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일단 삼성전자 측이 김 씨 측에 이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줬다 이러면서 삼성전자와 윤 후보 간 유착 관계 의혹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 측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외 교포를 위해 체결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해서 삼성전자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 등록부 거소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하려면 외국인 등록이 필요하고 그렇죠.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또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 동포라면은 이제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그렇죠. 부분이 아크로비스타 306호에서 발견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침묵하고 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최지원 이제 국민의힘 최지원 수석 대변인 논평에 따르면은 김씨 소유 아파트에 살았던 임차인도 있고 전세금을 주고받은 예금 계좌도 있고 이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도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그 아크로비스 306호를 해외 교포였던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서 체결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다. 윤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으려면 어쨌든 외국인이든 뭐 동포든 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하나도 없다는 네. 얘기죠. 자,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의 가족 관련 해명 중에 진실한 해명이 과연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최지연 수석부대변인도 이렇게 말하죠. 김씨 소유 아파트에 살았던 임차인이 있고 전세금을 주고받은 예금 계좌도 있고 이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도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진실이 밝혀지겠죠? 예, 그들이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밝힌다. 이게 또 요즘에 네티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했습니다.